안녕하세요, 미컵이에요. 오늘은 기아 레이 터보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면부 헤드램프를 보시면 I라인 형태의 주간 조인팅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래쪽 그릴 부분에는 이제 기아 시그니처 돼지코 모양의 그릴 모양. 그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짧아서 작고 귀여운 형태의 그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냥 다마가 들어간 안개등. 다마 좀 살짝 아쉽긴 한데 통통하게 귀여운데 뭐가 이렇게 날씬한 포인트를 주는 뭐 약간 그런 디테일이 되게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타요 버스가 쪼개고 있는 느낌, 휙 약간 이렇게 웃고 있는 느낌, 그런 약간 좀 귀여운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사이드를 보시면 15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사이드 미러에는 일자 형태의 LED가 들어갔고, 그리고 C필러 쪽 보시면 약간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디테일에 신경을 쓴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일단 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 되게 네모나게 약간 식빵 같은 디자인이 보이고, 그리고 리어램프 같은 경우에는 세 줄로 입체감을 준 모습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이쁜 것 같습니다. 이쁘고 아래쪽에 리플렉터, 앞에 안개등이랑 약간 동질감을 준 그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보시면 일단 경차라서 그런지 큰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지 않지만 짐을 싣고 다니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 큰 짐을 넣게 되면 그래도 이열 폴딩을 하면, 근데 이 정도까지면 거의 뭐 스키보드는 충분히 들어가고, 근데 이 정도는 진짜 크다. 오, 그럼 캠핑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없진 않았어. SUV는 이렇게 딱 들어가도 뭔가 이제 큰 느낌 안 난다고. 근데 이거는 위가 되게 크니까, 보면 위가 되게 크거든. 이게 SUV는 이렇게 들어가도 이게 뭔가 좀 좁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이게 위로도 크고 옆으로 넓으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큰 느낌이 없진 않아 있네. 괜찮다. 그래도 라이트가 있어. 맨 처음에 그냥 뭐 트렁크 열면 라이트가 비치겠구나 했는데 그 라이트가 아니야. 이 보시면 이렇게 이거를 뽑을 수가 있고, 뽑게 되면 이 라이트는 꺼지고, 우리가 이렇게 휴대용으로,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 휴대용으로 라이트 켜지죠? 이런 식으로. 충전은 보시면 이렇게 뒤쪽에 충전 단자가 있는데 그냥 꽂게 되면 자동으로 충전. 네, 그런 시스템 갖고 있습니다. 되게 신경 쓴 부분이 보인다. 괜찮네. 일단 레이는 스타렉스랑 카니발처럼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크게.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게 비필러가 없어서 다른 차들과 다르게 확실히 공간이 넓어 보이고, 짐 싣기에도 비필러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또 넣기 애매하거든, 큰 짐들은. 근데 이것까지 폴딩시켜 놓으면 짐 싣기에는 되게 괜찮지. 이런 식으로 양손 다 쓸 수 있으니까, 가림막이 없으니까 그냥 한 방에 짐을 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네.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로 당겼는데, 당겼을 때는 약간 아반떼랑 KS랑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아반떼랑 KS1도 약간 주먹 2개 정도 들어가던데, 일단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주먹 2개. 근데 헤드룸이 진짜 미쳤는데, 이거는 주먹을 몇 개 넣어야 돼? 이거는 주먹 3개? 한 3개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정도로 위쪽 공간은 진짜 엄청 넓고, 레그룸 넓고 헤드룸 넓고. 근데 그렇다고 옆에 또 이게 좁은 것도 아니야. 맨 처음에 이게 폭이 작기 때문에 차를 타게 되면 2열에 좀 이렇게 갇히는 느낌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갇히는 느낌보다는 되게 개방적인 느낌. 아주 쭉 뻗었는데 발등이 돼요. 이게 보면 이게 발목이 되는 게 아니라 발등이 될 정도면, 제가 키가 176인데 76키 치고는 그 정도면 되게 괜찮다. 헤드레스트 빼고는 등받이나 밑에 이 부분은 되게 푹신푹신해. 사람들이 리무진 시트 많이 하더라. 진짜. 근데 이게 헤드레스트가 너무 딱딱하다. 평평하고 딱딱하니까 뭔가 불편하네. 이거 빼고는 다 만족스럽다. 근데 그리고 지갑이나 휴대폰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되게 이런 부분에선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열선이 1단계면 이해할 수 있는데 2단계까지 있다는 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하이라이트, 신발장. 2열에 신발장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신발장. 신발장 헤어되고, 아니면 다리가 좀 불편하면 이런 식으로 놓고 가끔 또 피곤하면 물 넣고 조격도 하고. 깔끔하죠. 이런 기능은 좋은데, 솔직히 우리가 발판을 이렇게 놓고 하면, 이거를 뺐다가 신발을 놓고 빼고 다시 덮고 하려면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약간 좀 뭔가 편의성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느낌이네요.
이제 오른쪽에는 이런 식으로 컵홀더랑 이렇게 폰 놓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제 오른쪽 문에는 슬라이딩 때문에 따로 수납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뒤쪽으로 빼놓은 상태고, 이제 왼쪽에는 똑같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아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차이가 좀 큰데, 그래서 아직 이게 좀 이쁘네. 이게 레이 터보 프레스티지 풀옵션인데 뭐 내비게이션이 빠져서 풀옵션을 하기엔 그렇지만 후방 카메라가 없고 내비게이션이 없는 대신에 뭐 좀 싸게 샀지. 이게 레이는 원래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손풍구에 빨간색이 없는데 터보는 유독 이제 터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기어봉이랑 핸들이랑 보면 빨간색으로 해놨거든요. 약간 포인트 좋네, 빨간색 포인트로. 터보라는 거지 이걸. 아, 그래가지고 요걸 튜닝한 사람도 있어. 빨간색을? 이게 다 순정아이가? 이게 순정인데 그리고 이 계기판도 옵션인데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계기판. 이것도 QMC 똑같네. 그러니까 QMC로 욕먹은 게 뭔잖아. 줄구가 왜 이렇게 크냐고. 아. 줄구가 너무 큰 거야. 그리고 줄구가 쓸데없이 크다는 그런 평이 있더라고. 근데 그 디지털 이거 손톱이 잘 보이니까 좋다. 속도가 잘 보이고 RPM 잘 보이고. 그리고 요 하이패스도 들어가 있는 잔액이 룸미러가 있고. 4,850원입니다. 룸밀러 크다. 크고 이게 박스카 이제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수납 공간을 제일 많이 뽑아내는 거라서 기어봉도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몰고 앞에 다 있구나. 그 대신 여기 이제 넓게 쓰라고 여기 지갑 넣거나 뭐 이런 거 있고 열선 있고 시가잭 있고 수납 공간도. 넣을 때 이것도. 이 앞에 대시보드 앞에도 여기도 이제 조수석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는 뭐 휴지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넣어놓고 여기도 야, 수납 공간 되게 많네. 대시보드가 엄청 길어가지고 야, 씨. 팔이 안 돼요. 너무 크다. 시보드가. 여기 보면 이제 핸들 열선이나 이런 건 옆에 다 있고 미끄럼 방지랑 핸들 열선 여기 또 수납 공간 있고 야, 곳곳에 수납 공간이 많네. 숨겨진 데가 많을 거야. 내가 못 찾는 것도 있을 거다. 요거는 안경 넣는 건데 요거를 살짝 이렇게 한번 싹 제껴주면은 거울이 나오지. 뒷좌석 보이게. 원래 이걸로 보려면 룸밀러로 보려면 이렇게 내려야 사람들이 뒷좌석 보이거든. 그치. 근데 요거는 이제 뒷좌석이랑 얘기할 수 있게 딱. 아, 느낌 있네. SUV보다는 낮고 승용차보다는 높아서 옛날에 산타모 같은 느낌? 산타모? 산타 모자 말고 산타모 같은 느낌인데 이게 다리가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수동이라 가지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다리가 이렇게 못해. 낮아가지고 못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앉아 있는 느낌이 좀 더 들어가지고 좀 더 편하다 해야 되나? 그리고 이 팔걸이나 이게 편해. 근데 팔걸이가 여기밖에 없다? 여기 붙어. 왜 여긴 나는 없어? 팔걸이 붙인 다음에 와, 운전 되는구나. 간지 운전 되지. 간지 운전. 이거 딱 팔걸 치고 딱 하고 이거 딱 개간지고요. 딱 이렇게 싹. 근데 여기 콘솔박스 이거는 뭐 컵홀더 앞쪽 2개 있고. 근데 여기다가 뭐 긴 거는 못 집어넣겠다. 여기 긴 거 집어넣으려면 딱 제끼면 되지. 아, 그냥 운전할 때 살짝 이거 그냥 필요 없고. 운전할 때 이거 없어서 허전한데 여기 딱 걸치면 되니까. 왼쪽 오른쪽 다 고치면 되구나. 근데 이거 생각보다 좀 깊다. 이거 깊지? 이게 한 10cm 되는데 10cm 넘는데 딱 이렇게 딱 다들 웬만한 거 다 들어가지. 이거 껌까지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근데 워낙 여기 또 수납 공간이 많다 보니까 굳이 여기 안 넣어도 이제 이것저것도 넣을 데가 많잖아. 키 큰 사람들 있잖아. 서장훈이나 뭐 최홍만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차 타면 앉은 키가 커가지고 대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일 낮추고 막 이렇게 뒤로 해서 할 건데 이거는 여기가 높아가지고 이만큼 뜨니까. 야, 엄청. 서서 운전할 때도 되거든. 이 정도로 높으니까 좀 편하지 이게. 머리 제약이 안 받지. 애들도 뒤에 서면 돼. 애들도 아니 위험하지 않나? 승용차 같은 경우는 몬서 있잖아. 그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애들이 몬서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설 수 있으니까 애들이 가다가 오줌 마려우면 페트병 주고 딱 서서 오줌 놀아 할 수 있지. 운전 도중에. 자, 하면서 딱. 무리수. 야, 근데 이게 되게 앞에 시야가 넓다 이게. 넓지. 이게 완전히 뻥 뚫려 있잖아. 그러니까. 옆에가 사각이니까 원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요래 돼 있거든.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안 보여.
그치. 근데 이거는 이제 뚫려 있으니까 이게 시야가 좋지. 아 근데 여기도 막 뚫어놨다 여기. 이거 막아놔보면 안 보이니까. 사각지대라 가지고 혹시 사람이 여기서 나오면 안 보이니까. 경차가 많잖아. 어. 네가 좀 경차를 많이 고민했고. 경차를 고른 이유는 일단 차 샀을 때 취등록세 뭐 이전비 이런 게 없어. 이제 새 차를 사면 취등록세 7%가 붙고 중고차를 사면은 이제 이전비가 7%가 붙어 세금이지. 경차는 그게 없지. 그랜저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그랜저를 타니까 그랜저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 그랜저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만 250을 냈어. 이거 경차는 이게 지금 차 가격인데 중고로 샀지만 뭐 경차가 만약에 뭐 1억을 하더라도 취등록세가 없어. 경차는 1억짜리 차를 사면 700만 원 취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판매할 때 괜찮네. 타다가 또 판매도 괜찮겠네. 타다가 판매할 때도 인기가 많다. 이게 터보 모델이 경차가 또 출력이 딸리는데 터보는 출력이 전혀 안 딸려. 아반떼 정도는 따라가지. 확실히 따라갈 정도로 이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난 터보를 골랐다. 아, 터보 없는 거 보니까 100도 안 되던데 출력이. 안 되지. 그 내가 레이를 사기 전에 뭐 소카를 타면서 레이를 좀 탔단 말이야. 근데 소카에는 레이 터보가 없어. 그래가지고 레이를 타면서 아 이거 차가 너무 안 나간다. 모닝도 타면서 너무 안 나간다. 왜 1000cc니까 작거든 배기량이. 이게 안 나갈 수밖에 없어. 연비 위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나가는데 이거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다. 그건 만약에 레이 같은 경우에는 풀 악셀을 밟았을 때 소리만 심하게 나고 속도는 안 올라서 초반 스피드라는가 이게 주행 스트레스가 좀 있어. 너무 안 나가니까. 근데 터보 같은 경우는 그게 아예 없으니까 아예 없으면서도 그 연비는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보니까 터보랑 그냥 일반 등급이랑 비슷하던데 연비 같은 경우에는. 연비 같은 거 똑같지? 거의 똑같지? 거의 똑같던데. 근데 출력이 더 센 이유가 우리가 불을 지필 때 불을 이렇게 후후 불면은 바람 불면은 더 잘 붙잖아. 그렇지. 산소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차를 가면은 이거 공기가 앞으로 들어오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연소가 되면서 불이 붙어서 이제 가는데 이건 터보 같은 거는 이제 과급 형식이 빨아들이는 거야. 뭐 환풍기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야. 뭐 청소기 느낌이지. 그렇기 때문에 불을 붙였을 때 계속 불고 있는 느낌. 그럼 불이 더 잘 붙잖아. 그게 파워가 더 세진단 말이야. 그래서 엔진 값이 더 비싼 거지. 이 터보로 다름으로 해서. 원래는 자연 흡기 방식의 엔진 들어가는데 이거는 싱글 터보 들어가네. 그렇지. 근데 이게 엔진이 3기통이야. 3기통. 4기통보다 3기통이 떨림 더 심하다던데. 떨림 같은 거는 잘 잡아줬다. 이거 크기가 크기 때문에 모닝보다 떨림이 덜하지. 레이 같은 게 좀 더 크니까 떨림은 좀 더 잡아주는 게 있는데 뭐 주행 안전은 모닝보다는 솔직히 레이가 딸리는 게 맞지. 높기 때문에 바람 소리도 좀 나긴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풍절음이 약간 조금씩 있다 이게. 풍절음이 좀 있어. 뭐 차체가 키가 좀 있다 보니까. 박스카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대신에 그런 걸 포기하고 공간을 확보했지. 모닝이나 스파크 이런 걸 내가 다 앉아봤는데 뒤에가 너무 좁아서 사람이 못 타. 그게 좁지. 두 명만 탄다 해도 뭐 두 명만 타면 되지만 사람들은 모르거든. 뒤에 탈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짐을 실을 때가 있잖아. 그치. 나는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을 좀 실을 때가 있어. 근데 모닝이나 스파크 같은 경우는 너무 좁아가지고 짐을 못 실거든. 이거는 이제 눕히면은 차가 넓으니까 짐 실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 레이를 샀지. 이게 경차가 세금 혜택이 약간 네가 막 취등록세 그런 거 말고도 딴 거 많잖아. 그리고 경차가 취등록세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이 있는 게 지금 그랜저 세금을 1년에 60만원씩 내고 있거든. 1년에 60. 이거는 1년에 8만원. 그 정도밖에 안 돼. 세금이 뭐 8분의 1 정도? 세금이 엄청 작으니까 부담이 안 돼. 세금 이게 어떻게 보면 뭐 1년에 60 하면 한 달에 6만원 정도지만 이게 분기별로 낸단 말이야. 2분기로 반년에 한 번씩 내거든. 한 번에 30만원씩 쑥쑥 빠져나가면 이것도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경차가 좋지. 톨비랑 또 다 있고. 그렇지. 톨비 혜택 있고 주차장 가면 또 50%씩 다 감면되니까. 무조건 50%. 무조건 50%. 50% 할인. 그리고 경차 전용 구역 주차장이 또 있어서 아파트 단지나 어디 갔을 때 경차 딱 라인에 될 수 있게 주차 공간이 또 좋지. 확보하기 좋지. 주행 성능 어떻게 생각하는데? 주행 성능은 보통 경차보다는 좋지. 근데 커브가 너무 안 좋아. 커브가. 일단 바퀴도 연비를 위주로 세팅했기 때문에 바퀴도 얇고, 레이가 2012년식은 전복이 잘 되거든. 왜냐하면 이제 오뚜기 기능이 없어. 이제 전복 방지 기능이라고 하지. 12년식부터 옛날에 보면은 뭐 레이 전복됐다, 뭐 그렇지, 많지. 누워 있다, 뭐 그런 짤들이 많았는데 지금 좀 사라졌잖아. 그게 2012년식에 그 넘어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옵션을 추가한 거야. 그 이후로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복 방지 기능이 있다고 해서 전복되진 않는데 잘은 안 되는데 그 정보다는 그래도 높으니까
커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바퀴도 얇고 쏠림이 좀 심하지. 그래서 조금만 더 심하게 돌면은 넘어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는 하중이 밑으로 앞으로 쏠리니까 내리막길은 그렇지. 거기서 내리막길에서 커브로 틀면 그냥 쥐약이지. 바로 넘어가지. 바로 넘어가네. 내가 실제로 넘어가는 것도 봤고, 넘어가가지고 문을 열고 이제 4명이서 나오더라고. 위로 나오더라고. 아 위로. 아 넘어졌으니까. 진짜로 위로 나오더라고. 커브길에서 진짜 잘못 바퀴에 들리는 느낌 나겠다. 나지. 차도 가볍고 공차 중력이 1300km거든. 아 그밖에 되나? 1300km라서 가볍고 바퀴도 얇고 하니까 이게 높고 하니까 흔들림이 심하다고. 그런 건 없을라나? 바람이 불면 되게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까지 아닌가? 주행하는데 주행하는 데는 그런 바람... 느낌은 없다. 바람이 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어. 몰라 뭐 바람이 불면은 세단 같은 경우도 흔들리는 느낌이 받잖아. 그치 없진 않아 있지. 그거보다는 이게 좀 더 심하게 받긴 하겠지. 아들이 안 맞으면 넘어가겠네. 넘어가겠지. 나 커브길 튼 그 방향으로 바람 픽 불면 그렇지. 넘어가지. 훅 쓰러지겠네. 근데 어떻게 기능이 있어? 탁 올라오지. 딱 올라주나? 근데 나도 맨 처음에 레이락 하면 키가 크니까 커브 틀면 차체가 쏠리면서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막 균형이 좀 이렇게 안 맞다 밸런스가 깨진다는 느낌 그런 느낌 없나? 그런 느낌은 없다. 그런 느낌은 그래도 차를 만드니까 그런 걸 고려를 많이 했겠지. 그래서 진짜 극한에 막 갑자기 확 들고 막 이런 드리프트 같은 거 하지 않는 이상 넘어가진 않을 것 같고, 뭐 탑차나 택배 탑차나 아니면 뭐 버스나 이런 것도 진짜 높잖아. 그치. 그런 것도 잘 안 넘어가는 거 보면은 이거는 비슷할 거야 아마. 그 커브 구간이잖아. 그 커브 구간인데 네가 이 정도 속력을 내면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 제한 속도가 있다. 있지. 네가 생각했을 때. 있지. 만약에 내비에서 그 커브 주의 구간입니다 했을 때 한 80km까지는 갈 수 있지. 80km까지는. 몇 킬로인데 위험하다. 100km 좀 위험하다. 100km. 갈 수는 있는데 위험을 감수해야지 뭐. 만에 하나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경차도 짧으니까 앞뒤가 유턴 같은 경우에 그 큰 차들은 한 번에 안 될 수가 있어. 왜 갓길에 차가 돼 있으면은 불법 주차지만 돼 있으면 한 번에 안 돼. 근데 이게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바로 넣는다. 좋지. 그 점에서 경차가 되게 좋네. 지금 오르막길인데 힘 딸리는 느낌 없잖아. 딸리는 게 그렇게 못 느끼겠는데. 원래 이 정도면 원래 힘 딸리면 올라가잖아 RPM이. RPM 올라가면서. 거리는데 이게는 RPM 올라가는 느낌은 못 받네.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그래도. 이게 터보의 장점이지. 터보 아니에요? 울리겠네. 많이 거린다. 내가 타봤으니 많이 거린다. 아 진짜? 근데 왜 신차인 터보가 안 나왔지? 18년식에는. 신차에는 지금 터보가 안 나왔는데 이거는 구형이라 터보가 있는데 신차는 사람들이 터보로 많이 안 찾아. 진짜? 왜냐하면 차값이 좀 워낙 비싸니까. 근데 레이 터보로 타본 사람은 그냥 레이를 못 탄다.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모르니까 타는 거고, 이제 타본 사람들이 터보를 원하고 동호회 같은 데 들어가봐도 타본 사람들이 무조건 레이는 터보로 사야 됩니다. 보통 레이를 살까요? 터보를 살까요? 이런 질문이 많아. 터보라는 게 있으니까 차에. 저는 그냥 레이를 사는데 다시 사라면 터보로 사겠어요. 이게 90% 이상이다. 여긴 터보도 출력이 거의 100 얼마고 토크도 10인가 그렇더라고. 터보 아닌 건데 100도 안 되고 토크도 8인가 그렇더라고. 그 차이가 엄청 심한 그러니까, 게 왜냐하면 큰 차면 그 차이가 별로 안 클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경차고 가볍다 보니까 그 차이가 체감적으로 더 세게 나왔는지, 그게 수치가 한 3, 4 정도지만 만약에 뭐 대형차 뭐 에쿠스 이런 데는 3, 4면은 차이 안 나거든. 60이랑 64랑 8이랑 10이 차이가 좀 크지. 그지. 근데 레이도 어떻게든 이게 차니까 추월을 해야 될 거 아이가. 해야지. 추월할 때 순간적으로 가속도 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딱 치고 나갈 때 힘이 되게 붙인다는 느낌, 그런 느낌 못 받나? 내가 모닝 스파크 그냥 레이 다 타봤는데 그건 다 받아. 그치. 다 봤거든. 왜냐, 순간적으로 치고 나갈 때 차가 너무 힘들어하고 나가지도 않고. 자꾸 강조하지만 터보잖아. 다르다고. 사람들이 진짜 타보면 다르다고. 타본 사람마다 다 그래. 이거 처음에는 살 때 반대를 하더라고. 레이 왜 사노? 감사한데 이제 타보니까 사람들이 다 만족하더라고. 이게 속도는 한 100km까지는 무난히 가고 한 120km까지도 가는데, 그 이후로 가면 이제 아무래도 CC가 딸리니까 120km 이상은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 140까지도 가긴 가는데 그 위로 넘어가면 조금씩 좀 힘에 붙이지. 초반 스타트는 빠른데 후발 뭐라 해야 되나? 후반 스피드가 좀 처지는 게 있지. 제로백이 내가 시험해봤는데 제로백이 한 11초 나오더라고. 내가 가속을 일단 여기서 한번 내볼게. 여기 일직선 구간이니까 차도 없고 오늘 추월 같은 느낌도 봐야 되니까. 이렇게 괜찮잖아. 이 정도면 깔끔하게 싹 넘어가 주지.
잘 나간다 생각보다. 소리도 덜 난다. 그냥 보다가. 여자분들이 많이 타. 경차를 처음에 많이 타잖아. 차가 작으니까 운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스파크나 모닝보다는 내가 이걸 추천하지. 왜냐하면 차가 높아서 주행할 때 좀 더 편하게 보이고 시야가 더 좋고 운전하기도 이제 모닝보다 더 편하다 이게. 시야 확보가 좋으니까 초보 운전자들한테는 딱이지. 씨, 백미러 봐. 백미러 큰 거 봐라. 백미러 커서 잘 보이고. 백미러 큰 거 봐라. 연비 얼마 나온대? 이 연비는 내가 좀 연비 운전을 했을 때 10,000원 넣으면 지금 휘발유 가격이 1,360원 잡고 1,360원 잡고 10,000원 넣으면은 100km 간다. 100km 간다. 100km. 내가 실험을 3번 해봤거든. 100km 간다. 10,000원으로? 10,000원으로 100km. 네, 3만원이면 서울 가지. 연비 운전을 했을 경우에. 했을 경우에. 근데 좀 빨으면 한 13km까지 떨어지더라고, 연비가. 13? 13. 그리고 시내 주행을 계속 진짜 철저하게 시내 주행만 했을 때 한 11? 11? 11? 그 연비로 따질 거면 모닝이 더 낫지 않나? 모닝이 더 낫긴 하지. 모닝이 한 18km, 17km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차이 안 나. 2km 차이면은 2km 주고 이 정도 공간이면 만족하지. 제 공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훨씬 낫네. 그리고 이게 그만큼 또 딸리는 건 아니잖아. 그치. 15km, 16km 나오니까 이게 연비가 딸리는 거 아니야. 10,000원에 100km 정도 가니까. 나 맨 처음에 이게 좀 키도 높고 밖에 휠도 작으니까 되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도 처음에는 이거 뭐 레이 동호회 들어가 보고 모닝 동호회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했어. 근데 모닝은 잘 나온다 해서 사람들이. 그치, 모닝은. 그때 레이는 보니까 모닝보다 안 나와요. 차가 커서 덜 나와요. 높아서 바람 저항이 많이 받아요. 이런 글을 많이 보고 에이 그래도 뭐 경차인데 내가 양보해서 공간 생각해서 그냥 해보지 뭐 하면서 타보니까 내가 연비를 좀 잘 뽑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18km 나온 거 봐제. 그랬지. 네가 확인했잖아 계기판. 확인했죠. 18km.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 그치, 안 믿었지. 내가 연비 운전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달리길래 연비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연비가 너무 안 나온다 하더라고. 뭐 경차 치면 안 나오겠지. 16km, 17km 그만큼 안 나오지. 그치. 근데 내가 운전했을 때는 10,000원에 100km까지는 갈 수 있다. 그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로. 그렇다고 막 내가 뭐 고속도로에서 100km 달리면서 1차선 달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달릴 때 달리고 그냥 천천히 주행할 때는 천천히 주행하고 규정 속도 지키면서 갔을 경우에는 10,000원에 100km 간다 이거지. 되게 연비를 생각하면서 되게 장거리를 생각하면 모닝이고 더 좋지 모닝이 더 그치. 좋은데. 단거리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면 이게 레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네. 짐도 잘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리고 폴딩 하면은 캠핑카로도 바뀐단 말이야. 이게 웬만한 대형차보다 넓다, 세단보다는. 박스 형태에서 이제 최대한 공간을 많이 뽑았다 보니까 시트 다 높이고 앞에 것도 높이고 하면은 여기 이제 에어매트 깔고 잔단 말이야. 차박을 하거든 사람들이. 아, 차박 어. 좋지. 자거든. 이거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편하니까. 이것도 이제 풀로 다 열리잖아. 옆에도 슬라이딩이니까 열고 이제 천막이 텐트 같은 거. 텐트 막 같은 거 딱 치고 거기에 이제 그릴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밥도 먹고 뭐 하더라고. 근데 맨 처음에 레이가 보면 키가 너무 커서 그런지 폭이 좁아 보이잖아. 약간 차체가 좀 접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타보니까 생각보다 큰 것 같아. 생각보다. 막상 해보니까 뭐 좁은 느낌이 안 들잖아. 아예 안 된다. 아예. 왜냐면 여기에 이 부분 대시보드 부분에 대시보드란다. 여기 뭐 센터펫이야? 하고 여기 부분에 원래 연결돼서 막혀 있는데 이걸 뚫어줌으로써 다리가 좀 편해지지. 그래서 보기에도 시야적으로도 넓고 하니까 그래서 좁은 느낌은 안 드는 것 같다. 레이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뭔데? 일단 모닝 스파크보다가 높아서 잘 보여서 초보 운전자도 쉽게 운전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짐이든 많이 실을 수 있다. 공간적 활용. 공간적 활용은 세단보다 더 되지. SUV보다도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으니까 좋고. 그리고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 유지비. 세금, 이전비, 뭐 등록비 이런 거. 그리고 연비까지. 그러니까 네가 만약 자금적 여유가 다 되고 다 괜찮잖아. 어. 하면 그래도 레이가 낫겠나 아니면 소형 SUV가 낫겠나? 레이가 낫다. 자금적이 돼도 소형 SUV보다는 레이가 낫다. 저 되게 많이 고민할 것 같은데 이렇게 높은 차는 타고 싶은데 소형 SUV 타기에는 뭔가 좀 좁은 것 같고 그렇다고 레이 가기에는 레이는 경차니까. 또 경차들이 차 가격이 잘 안 떨어져. 경차들이 차 가격이 안 떨어지려서 뭐 샀다가 팔 수도 있거든. 파도 그렇게 단가가
없으니까 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탔다가 별로 안 좋으면 뭐 코너를 타도 되고. 아 그렇겠네. 강가도 얼마 또 안 떨어질 거 아이가. 안 되지. 이게 또 이점비도 없고. 그렇지. 이전비가 없으니까 또 크지. 뭐 사고 팔고 하기 그러니까 좋거든. 탔다가 앉아 싶으면 팔아도 되는데 세컨카로 진짜 좋다. 만약에 집에 뭐 세단이 한 대 있다. 그랜저 뭐 제네시스 있다. 그러면 이제 모닝이나 그런 거보다 시내 주행용으로 마트 갈 때 레이가 훨씬 좋지. 마트 가는 걸로 또 이렇게 따지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좋지. 짐 유치기 편하지. 그렇지. 뭐 세단 같은 경우는 숙여서 짐을 넣어야 되거든. 내려서 다 들어가거든. 디필로 높거든. 걸붙임이 없거든. 그렇지. 그냥 그래서 바로? 추천하지. 카트도 싣고 올 수 있다. 마트 카트 그냥 싣고 올 수도 있어. 아 그대. 반납하면 되지. 반납이 뭐 내일 하면 되지. 반납은 꼭 해야 됩니다. 반납은 꼭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단점은 그거다. 커브 붙을 때 위험한 거랑 연료통이 작아서 기름을 많이 못 넣기 때문에 많이 못 넣나? 큰 차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만땅 넣고 서울을 갔다 올 수 있지만 한 600km, 700km, 많이는 1000km 탈 수 있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400km까지 밖에 못 뽑아서 만땅을 넣고 진짜? 못 뽑아서 장거리 갔을 때는 주유를 한 2번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 갔다가 올 때 한 번씩 해야겠네.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넣는 게 좋지. 휴게소에 어차피 사니까. 그렇지. 휴게소가 많으니까. 이렇게 내가 백날 떠들어봤자 안 타보면 모른다고. 맞아. 네가 한번 타보고 내 말이 맞는지 한번 봐봐라. 근데 페달에 그게 있긴 있네. 진동이. 좀 있어. 페달 진동 좀 있네. 디젤 차까지는 아니네. 그래도 떨림이. 그래도 가솔린이니까. 그리고 핸들에 약간 떨림이 약간은 있네. 그래도 아무래도 타이어가 작아서 그런가. 그렇지. 약간 노면에서 뭔가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거의 다까지 아닌데 그거 좀 느껴진다고 보면 되겠네. 야 이거 근데 너무 확 트였으니까 너무 확 트였으니까 야 이 느낌 진짜 딱 그 느낌이다. 그 우리 오락실 가서 게임할 때 있잖아. 그 장원수 게임할 때 그 앞에 화면만 있고 옆에 흐르는 느낌. 약간 기차 여행 가는 것 같지도 않나? 기차 여행 느낌 나지가 않나? 약간 그런 느낌, 진짜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너무 넓으니까. 내가 버스를 운전하면 이런 느낌 아닐까? 내가 타면서 이거를 칭찬만 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어. 그렇지. 단점이 좀 주행이 좀 위험한 거랑 그 다음에 없네? 이 단점이 주행할 때 약간 이거 흔들리는 거랑 높아서, 그리고 아무래도 경차라다 보니까 안전의 면에서는 좀 더 취약하겠지? 그런 두 가지 빼고는 나무랄 데가 없다 이 차가. 프랑스랑 빨리 여기서 직선이니까 한 500m 직진이네. 풀이가 출력이랑 토크랑 대비 쓸 때 이 정도면 잘 나간 것 같아. 근데 이 정도 힘은 우리가 다 타고 여유롭게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힘은 갖고 있는 것 같아. 스트레스 안 받지? 자체가 워낙 가벼우니까 이 힘으로도 충분하지. 스포츠 모드랑 있나 이거? 없지. 핸들이 가볍네. 근데 속도 감행이 있어서 달릴 때 약간 무거워진다. 달릴 때. 근데 이것도 편하다. 편하지? 이거 기아봉 잡고 있잖아. 기아봉 잡고 이렇게 하는 것도 편하다. 요 편하다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의외로. 근데 내가 타봤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시야가 넓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초보 운전하기에 딱 좋지? 초보가 운전했을 때는 이 정도 시야면 진짜 사고 안 날 것 같은데. 안 나지. 나고 싶어도 안 나지. 보험 사기도 못 친다 이 정도면. 시야가 너무 크니까 이게 있잖아. 안 볼 수가 없다. 진짜. 근데 이게 크다. 앞에 A필러 쪽에 유리 있는 게 크지. A필러 쪽에 유리 있는 게 좀 크다. 이 옆에서 얘기 들었을 때랑 네가 직접 운전해봤을 때랑 그냥 그 보기에 봤을 때랑 다른 점. 처음에는 이제 그냥 겉으로만 봤을까 이가 어떻게 느꼈는데? 난 타기 전에는 이제 레이가 이제 키도 높고 휠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버링 돌 때 위험하고 쏠림 현상이 많겠다 싶었는데 막상 커버링 도는데 그렇게 위험하다는 그런 느낌 잘 못 받았고, 근데 커버링 자체는 나쁘지 않고 안정감 있다 해야 되나? 그리고 옆에 탔을 때 네가 조수석에 탔을 때 느낌은? 세단까지 아닌데 준중형 SUV 정도 타는 것 같았어. 그 정도로 승차감에 대해서는 되게 편하고 시트도 이게 웬만하면 이렇게 허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이건 허리까지 다 잡아주니까 이렇게 이것도 날개도 또 잘 나왔고 생각보다 편한 것 같아. 그리고 운전했을 때 느낌. 내가 이 정도 밟으면 이 정도밖에 안 맞을 것 같다라는 그 마지노선 있잖아. 근데 그 마지노선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스포츠 한다고 밟고 막 그런 차는 아니잖아 이게.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달릴 수 있는 차. 네, 그런 차라고 보면 되지. 아무래도 이게 여기저기 수납 공간을 만드는 거 보니까 되게 편의성을 되게 심각하게. 최대한 이빨이 뽑을 수 있는 대로 다 뽑았지 뭐. 맞아, 그런 것 같아. 그거를 강조해야 되거든 이 차는. 그래가지고 뭐 이거 할 거 없이 저거 할 거 없이 뭐 삐딱하면 다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맞아. 근데 공간적으로 진짜 어떻게든 이거를 빼고 일로 놓으면 공간이 더 많지 않을까. 이거를 옮기면 이쪽 공간이 많지 않을까. 약간 되게 신경을 진짜 많이 쓴 것 같아 이거. 차 만드는 것보다 그거 신경을 더 쓰고. 그러니까. 그만큼 공간이 넓지. 어떻게 보면 그만큼 매력 있는 차가 이거지.